여러분, 여론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국민의 뜻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바로 그 여론의 진짜 모습, 그 실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선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부터 시작해보죠. 여론.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말합니다. 옛날에야 왕이 혼자 모든 걸 결정했지만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권력자도 결국은 국민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론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졌죠.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다수의 의견,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의 뜻이라고 부르는 게 정말 항상 옳은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좀 더 깊게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이른바 다수의 지혜라는 게 정말 맞는 말인지 이걸 제대로 시험대에 올렸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네, 바로 브렉시트입니다. 2016년이었어요.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할 거냐 말 거냐 이걸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1.9%. 와, 진짜 아슬아슬한 차이로 탈퇴가 결정되고 만 겁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나 반대하고 경고를 했는데도 말이죠. 이 상황을 보고 리처드 도킨스가 진짜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이럴 바에야 차라리 아인슈타인 공식이 맞는지 국민 투표를 하지. 아니면 비행기 조종사가 어느 활주로에 내릴지 승객들한테 투표로 물어보지 그래. 와, 진짜 뼈 때리는 비유 아닌가요? 국가의 미래가 달린 복잡한 문제를 비전문가인 대중에게 묻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주 제대로 보여주는 말이죠. 사회학자 L.A. 프롬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론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사람들이 정보를 충분히 찾아보고 깊이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 순간의 기분, 어떤 충동적인 생각들이 모인 것일 뿐이라는 거죠.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난 이게 더 좋아 하는 일종의 취향 선택에 가깝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대체 이 여론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정말 우리들 마음속에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닐까요? 옛날 이야기에 3인성호라는 말이 있죠. 3명만 입을 맞추면 길거리에 있지도 않은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바로 여론이 만들어지는 방식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언론이나 미디어가 어떤 이야기를 계속 정말 끈질기게 반복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어느 순간 진짜 그런가? 하고 믿게 되는 거죠. 심지어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착각하게 만들고요. 소설 1984를 쓴 조지 오웰은 이걸 수십 년 전에 이미 꿰뚫어봤습니다. 인쇄술이 발명되고 라디오, TV 같은 게 나오면서 이런 기술들이 단순히 사람들의 생각을 비추는 거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특정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그냥 주입해버리는 아주 강력한 조작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무섭게 경고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발짝만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우리가 매일같이 듣는 그 여론이라는 거, 그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정말 우리 국민이 맞을까요? 여기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정말 파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모두의 생각이라고 믿는 그 여론이라는 게 사실은 그 사회를 꽉 쥐고 있는 지배계급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신들한테 유리하게끔 만들어서 퍼뜨린 일종의 이데올로기라는 거죠. 이 과정을 보면 딱 이해가 됩니다. 마치 깔때기 같아요. 메뉴에서 지배계급의 생각이 쏟아져 들어오면 그게 대중매체라는 깔때기를 통과하면서 우리 같은 대중에게 흘러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게 되고요. 결국 이게 국민의 뜻이라는 아주 멋진 이름으로 포장돼서 나오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여론을 만드는 주인이 아니라 그냥 그걸 받아먹는 소비자에 불과한 셈이죠. 노암 촘스키가 지적한 환경 문제가 바로 이 경우에 딱 들어맞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환경 규제 같은 건 좀 풀자. 이런 여론이 막 생겨나잖아요. 되게 합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결과로 나중에 닥쳐올 끔찍한 환경 재앙, 그 대가는 대체 누가 치러야 할까요? 바로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결정도 내린 적이 없는데 말이죠. 이게 바로 여론이라는 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눈앞에 이익만 좇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무서운 예입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아니 그럼 여론은 그냥 다 무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이 여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제 그 균형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무시가 아니라 비판적으로 거리두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무슨 절대적인 진리처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그냥 하나의 신호일 뿐이에요. 정보가 부족할 수도 있고 누가 조작했을 수도 있고 심지어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맹목적으로 따를 게 아니라 항상 한 걸음 떨어져서 이 여론은 왜 만들어졌지? 이게 누구한테 이득이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자세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남들이 다 그렇다고 하니까 목소리가 제일 크니까 그냥 휩쓸려 가는 게 아니고요. 내 머리로 직접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치열하게 고민해서 나만의 결론을 내리는 것. 바로 그게 진짜 나의 의견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론이라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생각했던 개념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지금 여러분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수많은 여론들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 것 같으신가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